쓸모, 가치에 대한 질문.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인데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 정말 우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말이죠.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쓸모라는 게 대체 뭘까요? 오늘은 바로 이 가치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진짜 어릴 때부터 부모님, 선생님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너무나 당연하게 그 쓸모라는 걸 갖추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고 기술 배우겠어요? 결국 다 이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딱 떠오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가치의 역설입니다. 과연 쓸모가 많다는 게 항상 좋은 걸까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거, 물이나 공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쓸모로 따지면 거의 최고 수준인데 가격은 사실상 공짜거나 아주 싸죠. 근데 반대로 명품 가방이나 다이아몬드, 솔직히 실용적인 쓸모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가격은 상상 초월이죠.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 정반대잖아요? 사실 이 역설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술 작품입니다. 실용적인 쓸모? 제로에 가깝죠. 하지만 그 가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나리자죠. 이 그림 한 점의 가치가 추정치이긴 하지만 무려 40조 원에 달할 수도 있대요. 40조 원? 아무런 실용적인 쓸모도 없는데 말이에요. 자, 이쯤 되면 쓸모가 많을수록 가치가 높다는 우리 머릿속의 공식이 슬슬 흔들리기 시작하죠.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쓸모의 함정입니다. 때로는 그 쓸모 있음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덫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쓸모의 함정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사업가와 어부 이야기요. 한가롭게 낮잠을 즐기는 어부를 보고 성공한 사업가가 이렇게 조언을 하죠. 아니, 이 시간에 잠만 자면 어떡합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배도 더 큰 걸로 사고 돈도 왕창 벌어서 나중에 은퇴하면 이런 항구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즐겨야죠. 어때요? 얼핏 들으면 정말 맞는 말 같죠? 아주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조언처럼 들려요. 근데 어부의 대답이 정말 걸작입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와, 사업가가 평생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얻으려고 했던 그 최종 목표를 이 어부는 이미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나 쓸모를 추구하는 그 끝에 있는 게 결국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쓸모없는 상태, 즉 자유를 얻기 위한 게 아니냐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런 쓸모 없음이 주는 가치에 대해서 문학평론가 김현 선생님이 정말 멋진 말을 남겼어요. 문학은 써먹을 수가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아니, 쓸모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이건 직장 생활을 생각해보면 바로 와닿습니다. 자, 내가 유능하고 일을 아주 잘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상사가 더 많고 더 어려운 일을 나한테만 맡깁니다. 결국 내가 그 뛰어난 쓸모가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능한 직원의 덫, 쓸모의 억압인 거죠. 바로 이 쓸모의 억압에 대해서 정말 깊은 통찰을 주는 고전이 있는데요. 바로 장자에 나오는 목수와 상수리 나무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수가 엄청나게 큰 상수리 나무를 보고도 그냥 휙 지나쳐버려요. 왜냐? 저건 쓸모없는 나무야. 저걸로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땔감으로도 못 써. 그래서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지 라고 말하죠. 이 목수의 눈에는 오로지 나한테 쓸모가 있는가라는 잣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꿈에 그 상수리 나무가 나타나서 목수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내가 만약 너한테 쓸모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나 자신에게 이렇게 큰 쓸모가 될 수 있었겠냐? 곧 죽을 쓸모없는 인간인 네가 뭘 알다고 쓸모없는 나무를 논하느냐? 와, 이건 쓸모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일갈이죠. 그러니까 목수에게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베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온전히 존재하면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쓸모라는 건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은 과연 누구를 위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이제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즘 정말 많이 하는 거, 자기 개발. 이게 바로 현대판 쓸모 높이기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력이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이 사회나 시장에서 더 높은 값을 받기 위한, 다시 말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걸까? 이 점에 대해서 철학자 슬라브에이 지젝이 정말 뼈 때리는 말을 했어요. 자기 개발이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따르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에 나를 그냥 끼워 맞추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 자신을 시장에 더 비싸게 팔기 위한 상품으로 만드는 행위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네 번째, 나를 위한 공부에서 그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이 깊은 고민에 대한 힌트가 무려 2500년 전 공자의 가르침 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공자는 공부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위인지학, 즉 남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한 공부예요. 다른 하나는 위기지학, 이건 오로지 자기 자신의 내면적 만족과 성장을 위한 공부죠. 공자는 이 위인지학을 경계하고 위기지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정해놓은 쓸모를 쫓지 말고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순수한 호기심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쓸모의 주체를 남에서 나로 바꾸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인 거죠.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자, 이게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쓸모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쓸모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쓸모인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남들 눈에는 그게 아무리 쓸모없어 보여도 그게 나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면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쓸모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열심히 쌓고 있는 그 쓸모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